배제돼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국민 생각을 제일 많이 했죠. 국민 생각 많이 하면 정치하셔야 되는데. 네, 뉴스톡 본방송보다 훨씬 더 솔직 담백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유튜브 뒷담 시간이고요. 저는 뉴스톡 앵커 정다운 기자입니다. 오늘 권영철 대기자의 Y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 대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Y뉴스 시간에는요. 화제의 인물 유사명 총경님 섭외했는데요. 공중파에서 안 나온 이야기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유 총경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어제 사표 내신 분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네. 저는 안녕합니다. 아, 속은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속도 이제 편안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진짜 허심탄회하게 저희 이거 지금 공중파 아니니까 좀 날것으로. 특히 또 우리 권대 기자께서는 뭐 법조, 특히 경찰도 진짜 오래 하셨잖아요. 경찰도 오래 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경찰을 했다는 게 아니라 경찰 취재를. 취재도 오래 했고 네. 지난번 경찰 개혁위원과 경찰 인권위원을 하면서 경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게 하게 됐죠. 여러분 오늘 얘기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어제 사표 내셨는데 보복 인사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네, 표현을. 근데 그럼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그 54명이 다 지금 인사 불이익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단정하실 수 있어요? 예, 지난번 2월에 1차 보복이 있었는데 그때는 54명 중에 47명이 보복 인사를 당했습니다. 네. 그 나머지 보복 인사를 안 받은 사람은 저처럼 징계를 받거나 교육 중이거나 해서 교육 못한 징계를 보복 인사를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빠짐없이 다 보복을 그 한 겁니다. 보복 인사라 하면 직급에 맞지 않은 직책으로 간다든지 본인의 그 업무상 능력치에 맞지 않는 뭐 직급에 간다는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동안 경찰 그 인사가 관행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이거는 깜짝 놀랄 인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용산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듣기만 들었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다. 예. 소문으로.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사실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에 뭐 좌천성 인사를 당해서 그렇게 좀 돌았던 경험이 있어서 뭐 불편한 어떤 행위를 한 불편한 본인이 듣기에 정권 입장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좌천성 인사 주는 거 사실 조금 제가 국민 입장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 예. 그게 내가 하면은 소신이고 남이 하면은 약간 이제 내로남불. 불복 내지는 항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할 때는 사실 본인도 정권 입장에서 달리 수사를 했던 거잖아요. 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그래서 좌천돼서 대구 고검으로 대전 고검으로 지방을 전전했는데 이렇게 경찰 54명 총경이면 참 경찰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핵심들인데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올바르지는 않지만 그 이제 기대하지 않는 사이드 이펙트로 그런 사람들을 연단케 한 역경이 너희를 그 뭐 강하게 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듯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기 때문에 본인은 얻어하시지 않았겠지만 나쁘지 않다 하고 다들 받아들이고 지금 보복 인사를 당한 사람들이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엘리트들입니다.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결기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굴하진 않아요. 그럼 연단을 당하면은 좀 더 강해지죠. 크게 돼야 되는데 총장님처럼 이래 사표 내고 나가버리면 연단의 더 결과가 크기 위함입니다. 제가 조직 내에서 예. 그동안 성장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지금 조직 내에서 말을 이래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옳은 말을 할 기회도 적고 말의 강도도 약해지는데 제가 이제 이 족쇄를 벗어버리면 이제 더 이제 강한 큰 발언을 할 수 있지 근데 않겠습니까? 대통령 본인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대권 주자까지 컸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게 탄압을 받으면서 예, 예. 큰 것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적나라한 뭐 보복성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속마음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권유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독려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강하게 이렇게 질책을 하고 엄단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선택 사항이고 그분의 취향이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은 소신이고 남이 하면은 불복이 되는 이른바 내로남불의 전형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게 우리 경찰 조직과 그 보복당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역경이 우리를 더 강하게 크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반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총경 전복권, 그 인사 권한은 지금 경찰청장한테 있잖아요. 이게 경찰공무원법 제7조 총경의 전보휴직, 직위 해제, 강등 및 정직, 복직 이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네. 그 이번 인사 경찰청장 본인이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그 제가 그 사직서를 내러 가서 청장을 만나려고 하니까 휴가 중이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본인 그 멘트는 확인은 못했고 또 언론에서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 보복 인사에서 2월 인사 때 예. 그 했기 때문에 이번도 당연히 그런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믿으시나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럼 누가 했다고 보시나요? 지난번 그 1차 보복 2월에 보복 인사를 하고 제가 사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불행한 인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아, 경찰청장이 예. 이런 윤 불행한 청장이 인사. 그런 얘기를 했다. 예. 그럼 사실상 본인 의지가 아니었는데 어거지로 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네요. 그런 뉘앙스가 있죠. 예. 이번 인사 전에 그 윤 청장 선배들 되는 분들이 그래도 54명에 대한 보복 인사 너무 심하지 않나 이번 좀 이제 그만 풀어주라는 취지로 건의를 많이 했는데 본인이 알았다 노력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노력했어요. 노력했습니까? 노력한 흔적이 예. 인사가 또 늦어진 겁니다. 아, 인사가 원래 예고되었던 청장이 본인 입으로 예고했던 기간보다 2주가 늘어졌는데 그 첫 1주는 이 지금 본인의 그 의지와 이 바르려는 이런 의지와 또 그 외압을 이렇게 견디면서 이렇게 절충한 기간이 1주였어요. 그러고 나서 또 수혜가 나서 1주가 더 연장이 되었지만 그래서 지난번 보복 인사할 때도 그 예정됐던 것보다 일주일 늘어지는 과정에서 보복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왔듯이 이번도 일주가 늘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보복 인사를 피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기간이 아니었나 하고 추측을 그게 해보시는 뭐 거고. 중간에 이제 전에는 그랬지만은 행안부에 경찰국이 생겼으니까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늦어지거나 뭐 그런 절차적 거 감안해서 이제 스케줄이 나와 있던 거죠. 그 모르는 근데 예측 가능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법에도 한 7월 내에 인사하면은 뭐 늦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우리 청장이- 경찰이 인사가 총경급 인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는 예, 보직 인사하고 상관없이 교육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촉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교육 가면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럼 불가피하게 그렇게까지 늦어지게 된 그 배경은 그러면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거는 그 경찰청장보다는 우선이라는 거죠. 아까 또 인터뷰 때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상민 장관 더 위다. 행안부 장관보다 더 위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예. 조금 조심스러운 감이 있지만 흘러나온 소문에 의하면 그 이상민 장관보다는 위선이다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럼 이상민 장관 위선하면은 뭐 한덕수 국무총리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인데 사실은 예. 총리나 대통령 아니면 비서실장이 직접 인사에 뭐 지시를 이래저래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혹시 대통령실에 누구인지 들어보셨어요? 저는 봤지만 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실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추정을 가지고 불편하죠. 박근혜 정부 때는 안봉근 실장이 그런 역할을 안봉근 비서관이 네. 이제 인사에 개입을 해서 해서 경찰 인사에 개입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안봉근은 개인적인 청탁 차원의 인사 개입이었다면은 지금은 거의 뭐 인사에 미주알 고주알 다 관여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인물이 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역할을 네. 하는 인물이 있다. 저는 뭐 그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지는 들어는 보셨는데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그 행안부 경찰국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 그때부터 지금 이제 총경님이 역할을 좀 해오시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과 이후 생기고 난 이후에 경찰 내부의 분위기 변화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줄을 어디에 섰냐죠. 우리 줄을 어디에 고위공직자들은
승진을 이제 가장 큰 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승진할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 예전에는 그래도 이 자기가 어떤 조직 내 평판을 알고 자기 업무 성과를 아는 경찰 내부에 이제 이렇게 방향의 코드를 맞췄다면 지금은 그 권한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걸 보는데 그게 지금 공개적으로는 이 행안부 경찰국에서 그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좀 더 많아진 거죠. 그게 피부로 느껴지세요? 예. 어. 저는 피부로 안 느끼는데 다른 사람의 행태에서 그게 그런 소문이 이게 이제 특별히 경찰은 그 계급 정년이 있어서 일정 기간 내에 승진을 못하면 이제 밀려나거나 특히 경장 이상은 옷을 벗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인사 주관하는 곳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임시직입니다. 예. 고위 경찰은 임시직이 계급 정년 내 승진을 못하면 젊은 나이에 조기 퇴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경찰국이 특별히 더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결국은 만들어졌고 힘을 발휘 안 해도 가만히만 그게 있어도 가만히만 존재만 있어도 그쪽에 신경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인사까지 이뤄짐으로써 사실 조직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겠네요. 좀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지난번 그냥 피상적으로 지금 보기에는 이제 내부 게시판에 이제 작년에도 총경회의 이때 뭐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잖아요. 뭐 조회수가 몇만 건이 가고 댓글이 뭐 3,000개, 4,000개가 달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느끼세요? 이번에 게시판에 뭐 댓글이나 조회수 같은 것들? 예. 이번에도 하루 만에 그 2만 건이 넘었기 때문에 조회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고 이구동성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나 되는 거죠. 한 마음으로 저를 지지하고 성원하고 이렇게 좋은 애정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폭발력이 예전만치 못하다는 평가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댓글이 옛날만큼 많이 안 달렸다. 아니요, 그때는 그 기간이 길었고 카운트한 기간이 길었고 지금은 좀 더 지금은 지켜봐야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되고 하루 만에 2만 건이면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사가 이렇게 있었고 어쨌든 경찰국이 뭐 존재하기만 해도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경찰들이 이제 눈치 보기 사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사실은 이제 징계하는 게 시범 케이스 본보기잖아요. 본보기를 하면은 말 안 듣고 바른 소리 하면은 너가 불이익 받는다. 이거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내부에서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좀 분위기가 흘러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찍히면 안 된다. 예. 우리한테 보복 인사를 악착같이 100%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찰 길들이기죠. 시범 케이스죠. 예. 저 꼴을 봐라. 이런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아까 반작용도 분명히 예상이 된다고 이제 뉘앙스를 주셨는데 어떤 식의 좀 그 반발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만 보지는 않을 거죠. 그래요. 언젠가는 억눌러지면 뭐 터지게 되어 계속 압축이 계속 가능한 건 아니니까. 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한계점에 이르면 반발로 나타날 수도 있죠. 총경님은 나와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떤 활동을 좀 할 수 있나요? 상상이 잘 안 되어서. 뭐 안에서 한다면 저 같은 수준의 걸 제가 안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겠죠. 뭐 뭐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직장 협의회도 있고 뭐 예. 폴레 디앙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있긴 할 텐데 제가 듣기로 그 경찰대 시절부터 되게 조용한 성품이고 예. 예술을 즐기고 이랬는데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 투사로 이렇게 변신하게 저도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예.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기들 40년, 44년 저를 봤는데 네. 대부분 다 놀랍니다. 저도 제가 이런지 몰랐는데 동기들이야 하물며. 아니 이런 모습을 보니까 투사처럼 보이니까 저분이 정치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겠어요, 실제. 그런 질문들을 이번에도 많이 받았는데 예.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인데 저한테 정치색을 세우고 채우고 또 특정 정파색을 세우고 하는데 그거는 과시고 저는 오로지 경찰이 위기에 처한 경찰이 이제 이런 모습이면 안 된다 해서 경찰의 자존감을 높이고 이 국민들한테 이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이 경찰이 무너지면 우리가 자유당 때 그다음 공화당 때 그 또 여러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안 좋았던 이미지를 한 20, 30년 거치면서 정말 노력을 해서 오늘의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옛날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조직 내나 우리 동기들 중에 퇴직한 동기들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항을 이렇게 막으려고
저 혼자서 이제 안간힘으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본 거죠. 그거 역할을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실 만한 기회가 오면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 지금까지는 정치 이야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생각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네. 군현희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국회로 갔을 때는 본인도 처음 수사하면서 경찰관의 본분에 충실했지 처음부터 내가 정치적으로 가야지 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오신다면은 그럼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지금 또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그 40년 상황에 40년 대해서는- 모습처럼 투사가로 갑자기 변신이 되셨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고 정치와 관련돼서 저를 연관시키는 거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하지 마라. 네. 또 저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한 것이 이것 때문에 여기에 한 집중을 것이다. 해야 되고 예. 지금 경찰이 위기에 처했다고 제가 기자회견문을 읽었죠. 네. 경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고 경찰 하위직에 대해서 일선 경찰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범죄시해 버리는 거죠. 그 문제 좀 말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좀 정책 얘기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 경찰 수사 종결권 축소하는 어제 시행령 개정이 이제 그 입법 예고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느끼기에는 예전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만큼 지금 경찰 내부 반응이 뜨겁지가 않아 보여서 요것도 요런 일련의 어떤 인사 과정, 정권에서 좀 경찰에 보내는 어떤 시그널에 맞춰서 좀 몸을 사리는 경찰 조직 자체 몸을 사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지 예, 하는 그런 의심이 경향이 들어요. 그 외부적으로 있어 보이고요. 예. 그 이전에는 수사구조 개혁단, 수육단이라고 해서 경찰 조직 내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가서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이제 상하간에 전폭적으로 그 업무 그 사람들을 백업을 했는데 네네. 지금은 분위기가 찬밥 신세가 돼버린 거죠. 그 이제 경찰 수사권 개혁단이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거의 뭐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지금 집단이 지금은 찬밥이 됐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직급이 그러니까 낮아지고 당연히 중요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그 내부의 사기도 그렇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 기대나 시각도 좀 그렇게 싸하죠. 그러면은 지금 검찰에서는 이거를 수사 종결권을 다시 좀 후퇴시켜야 된다는 근거로 민생 사건 수사가 너무 지체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실 통계로도 드러나 있고,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 종경을 하는 데서 다시 검찰로 가서 한 번 더 한다면 절차가 한 번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검찰로 가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지고 지금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수사 소요 기간이 늘어난 것은 우리 경찰에서 쓸데없이 생산하는 복사를 해서 똑같은 서류를 지금 컴퓨터로 다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를 별도를 다 이렇게 출력을 해서 검찰에 보내는 그런 쓸데없는 일 때문에 지금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없애주는 게 해법인데 오히려 새로운 절차 검찰 단계를 한번 더 수사 과정에서 늘림으로써 이 국민의 그 인권이 정진이 되고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진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해법이란 말씀인데, 그렇죠. 근데 이 과정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옛날에 그 검찰이 경찰 수사지휘 할 때는 그때는 오히려 절차가 짧았던 거 아닌가? 그때처럼 돌아가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그게 있거든요. 아니고 법으로 지금 수사 종결권 경찰한테 줘놨는데 이 수사 종결권을 이제 그 획득하는 대신에 검찰에서 우리가 한 업무를 이제 잘하는지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복사를 해서 그렇게 보내야 되는 그 절차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게 그 소요 기간이 늘어난 건데 서비스를 하려 그러면 그 필요 없는 그 절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 그건 그대로 하고 검찰 수사 종결까지 가는 절차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근데 수사 서류를 보내는 거, 불송치 서류를 보내는 것 때문에 수사 기간이 늘어난다. 그건 좀 이해하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그 일이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큰 일인 거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수사의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이유로 지연되는 거면 몰라도 복사해서 서류 넘기는 것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거는 복사하는 사람 따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두면 되는 거 아니냐. 뽑아주는 거죠. 다 수사관들이 해야 되는 거고 고속 복사기를 사고 난리를 피웠는데도 그 업무가 이제 과한 거죠.
그래서 그 절차를 없애는 게 우리 경찰로서는 이 쓸데없는 이게 수사구조 그 조정 회의할 때 이게 지금 합의가 돼서 만드는 그런 절차인데 그런 거를 없애줌으로써 이렇게 업무를 경감하면 오히려 절차가 짧아지는데 그거 놔두고 더 이제 검찰 단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수사기간 단축이 되겠느냐. 지금 제가 주변에서 이제 민원인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 사건들 들어보면은 고소를 한 지 1년, 2년이 돼도 수사를 제대로 안 되고 송치도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사건들이 허다하거든요. 그게 그 송치하는 불송치 사건 서류 복사해서 넘기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게 납득이 잘 안 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그 본질과는 관계 없는 문제잖아요. 예. 그건 지엽적인 문제인데 본질은 업무가 많아지는 거죠. 업무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업무가 많은 게 아니라 경찰 내에서 사실은 지금 수사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서요. 왜 그렇게 해서 일이 많아서 그런데 그 많은 일 중에 상당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런 본질이 말씀입니다. 아니고 본질 외적인 부분으로 많이 예. 노동력을 쏟아야 하는 맞습니다. 그 현실 때문에 수사로 더 안 가려고 한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어쨌든 검수완박 법이 이제 들어가면서 수사 종결권은 경찰로 왔다. 예.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시행령의 개정 등을 통해서 지금 검찰이 계속 수사 종결을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방향을 그러니까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예. 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권한을 수사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수사에 관한 권한을 수사를 끝까지 쥐고 종결을 있는 것으로 수사 권한 중에 가장 끝내는 게 수사 종결권이에요. 그게 어떤 먹거리가 있어요? 그게 수사 종결권이 있으면 수사에 대한 권한 아까 인사권이 어디 있는지를 본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내 인사에 대한 권한이 어디 있는지를 봐서 경찰국의 눈치를 보듯이 수사의 종결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거기 눈치를 보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근데 느껴지는 그게 이제 뭔가요? 결국은 이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경찰청이 어떤 입장을 내느냐 네. 사실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써서 수사 종결권을 가져왔는데 그 종결권이 지금 무력화돼가는 단계에 있는데 경찰청이 그걸 잘했다 넘어가 버리면은 그동안의 노력이 그냥 도로가 되는 거네요. 아무런 뭐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네요.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럼 지금 윤희건 청장 체제에서 그거 안 된다라고 의견 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부터 오늘 8월 1일이죠. 네.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가 공식적인 이제 입법 예고 예, 기간이고 그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데 40일간 하죠. 예. 예.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우리 경찰청이 아직 수사구조 개혁단이 존치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우리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공식적인 의견이 이렇게 제기되기를 아니 뭐 바랍니다. 법에 명시돼 인사권이 명시돼 있는데 총경 전복권이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데 수사구조 개혁하는 거 시행령 법무부에서 발표했는데 경찰청장이 거기다 대고 야 그거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거야 안 맞아 말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한 흔적도 있어요. 흔적이요? 흔적 있습니까? 예, 이전에도 그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기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대를 하고 혹시 모자란다면 우리 직원들이 힘을 보태겠죠. 경찰청장이 총대를 메고 그럼 요 얘기는 일단 경찰청에서 어떤 입장을 내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위직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은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서울경찰청장도 경찰청장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났는데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만 떠넘기더란 말이에요. 누구도 책임 안 지는데 하위직 경찰,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계속 예. 하잖아요. 이게 좀 올바른 건가요? 이게 경찰청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대책이 나오고 그 대책이 정확하게 시행이 돼야지 재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참사가 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번 오송 그 지하도 참사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뚝이 무너진 겁니다. 뚝 관리를 누가 하고 예산을 누가 쥐고 있으며 전문성이 누가 있고 권한이 누구 있는지를 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일일이 신고가 여러 건 중에 거기 한 건 있었는데 왜 안 갔느냐 이런 식으로 책임 추궁을 하면 그거는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게 해법이 아닌 거죠. 그건 이제 국무총리가 행복청장 해임 건의도 하고 또 수사가 이래도 뭐 경찰관 6명뿐만 아니라 지금 36명인가 수사 이래 됐잖아요. 그게 어느 게 제일 먼저입니까?
뭐 경찰관 6명 수사 의뢰한 게 제일 먼저예요. 그렇죠. DB 쫓은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뚝인데 뚝에서 물이 넘쳐서 지하도로 갔는데 지하도에 일일이 신고 한 건 있었는데 왜 안 갔느냐 하는 게 해법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전문성이 없는 거죠. 저는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이제 가장 먼저 경찰 탓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을 탓해도 좋은데 경찰을 순서- 먼저 탓하고 경찰만 탓하는 그런 분위기가 개탄스럽다는 거예요. 네네, 이해했고요. 경찰뿐만이 그게- 아니고 그것과 그럼 잠깐만, 경찰만 그런 게 예. 아니고 119도 그렇고 현장에 일선에서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을 가장 손쉽게 이렇게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은 쉬운 방식이긴 하지만 그렇죠.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우리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경찰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이고 총론적인 이야기고 그보다는 먼저 특별법에 권한이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제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영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 특별법이 우선인데 모든 거를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경찰이나 소방을 먼저 죽여버리고 어떤 때는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나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게 이태원 참사 때는 사실 경찰의 역할이 더 컸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위 막론하고 이쪽은 외면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다는 현장 직원을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이태원 참사 문제로 돌아가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왜 그날 경비병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교통병력을 현장 격려를 안 했냐, 그 문제의 핵심에 집중해야 되는데 112가 어떻고 경찰서장이 그날 그거 왜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로 지금 가는 겁니다. 병력을 배치하고 서울청에 그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왜 배치 안 했냐 물어봐야 되는데 112 신고로 갔는데 왜 그래? 그 많은 신고를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 안 갔느냐 하는 거는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죠. 본질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 현장 실무자들에게 권한도 없는데 책임만 묻는 건 옳지가 않죠, 사실은. 옳지 않은 게 아니고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발한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총경님한테 그냥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문제들은 사실 되게 구조적인 것들을 좀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국민들은 당장 구조적인 거 오케이. 근데 그거 이제 정권이 어떻게 뭐 바뀌든지 교체되든지 아니면 정권 자체에 반성이 있어야 되는 문제일 거잖아요. 경찰 스스로의 내부의 어떤 자정이나 노력을 빨리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뭐 검찰 말이 맞든 경찰 말이 맞든 지금 이렇게 내수사가 적체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리고 당장 출동한 경찰이 거짓말한 오송 사태 발견이 됐다. 이런 부분 경찰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고칠 거냐. 바깥 얘기하지 말고 내부적으로도 뭘 바꿀 수 있을지 뭐가 해답인지 좀 얘기해달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경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그 오해가 있었고 신고 출동을 왜 안 했느냐는 그 기계 오작동이 밝혀졌고 해서 경찰이 충분히 알리바이가 있고 할 말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출동을 안 했다 이렇게 매도를 한 겁니다. 경찰을 비난을 하고 수사 의뢰하려면 충분히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소명 기회를 주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로 6명의 경찰을 수사 의뢰부터 시작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경찰 내부의 해법이 뭘까요? 그 민간 사건들이 민생 사건 적체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수사 인력은 모자라고 업무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수사 인력을 늘리거나 업무를 줄이거나 그 두 가지 노력을 다 하거나 그런 거죠. 그 사건 종결권이 왔으면은 사실 검찰이 그 많은 수사 인력도 좀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넘어왔죠, 한 명도. 그래 그거는 사건의 98%를 그동안 경찰이 했습니다. 예. 형식적인 권한이 거기에 있을 뿐이지 98%는 예전부터 경찰이 그대로 했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종결권이 누구냐 그래서 수사권이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형식적인 논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끝내버리면 국민의 법률 비용이 작아지고 이 절차에 소요된 법률 비용이 작아지고 기간이 짧아진다. 이런 논리고 검찰에서는 뭐
검찰에서 인권을 더 뭐 보호할 수 있다 하는데 검찰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경찰보다 더 존중하는지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유 총님도 지금 꽤 경찰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사실은 경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결권을 주면은 종결권 하는데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가 안 사라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또 그런 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정다운 앵커가 질문하는 거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좀 더 받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권한만 자꾸 달라 그러는 거냐 이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거죠? 수사 전문가시니까 경찰에서 수사만 오래 하셨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그러면 국민들이 이 답답함을 과거에는 한 6개월 걸리던 게 지금 1년, 2년 가도 안 풀리고 있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 그래서 풀어갈 제가 거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수사 그러니까 업무가 조금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렇게 많은 서류를 생산하고 이제 출력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이 늘어났으면 네. 그만한 인원이 왔어야 되는데 정원을 해야 되는데 경찰 인원은 정원이 안 되고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인원을 늘려주지 않고 막 그냥 효율적으로 해라 너가 업무를 더 해라 하니까 기피해서 나오는 거죠. 수사부서를 경찰 인력은 좀 늘어나지 않았나요? 그 조정 이전보다? 그렇게 크게 획기적으로 지금 업무가 획기적으로 수사 늘었기 인력이 때문에 는 건 아니다. 예, 수사 인력이 획기적으로 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시간이 조금 갑자기 이 정부 예산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우리 때문에 인력을 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 적응돼 가고 인원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 총장님처럼 수사를 오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총경급 중에 대수사관제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 지금 그게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를 떠나온 지 오래돼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고 지금 업무에 배제된 지 제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알지는 못하는 좀 양해를. 배제돼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국민 생각을 제일 많이 했죠. 국민 생각 많이 하면 정치하셔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이 지금 경찰서장 회의의 의의는 그동안은 경찰이 일제 시대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래갖고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정권과 한 몸이 돼서 정권의 방패로서 앞잡이로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정권과의 마찰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국민과의 마찰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역사상 예. 처음으로 우리 경찰이 정권과 떨어지고 국민과 붙어서 이렇게 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권의 이런 그 좀 비중립적인 반중립적인 행위에 저항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 하반기에 그런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뭐 계신가요? 어쨌건 유 총경님이 깃발을 먼저 드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그리고 경찰대 출신 이렇게 깃발 들고 나서서 본인이 사표까지 던지면서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후배나 동료 경찰관들에게 좀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제가 그 어제 내부망에 적은 이야기예요. 예. 경찰청장님께서는 제가 이제 결자 해지라고 제가 결자 매전자니까 네. 제가 풀겠습니다. 제가 사표 쓰고 가니까 이 지금 이 일련의 사태에서 경색됐던 이런 걸 다 푸시고 이 지금 조직을 좀 정상화시키고 보복인사 등 비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제가 좀 없어졌으니까 정상화하셨으면 좋겠다. 보복 인사하지 그 말은- 마라. 보복 인사하지 말고 예. 정상적인 인사를 하고 우리 또 지금 현안인 그 수사권 종결권 문제 대통령 수사 준칙으로 수사 종결권이 되는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해서 그 지금 여태까지 이뤘던 이런 성과들이 민주화 그 경찰의 선진화를 대물리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국민들한테는 경찰들한테는 이 정권은 유한하다, 국민은 무한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좀 행정을 해주십사. 그 유총장님도 이제 경찰대부터 하면은 그 40년 경찰관 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동안에 많은 변화를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군의주의 정권에서 경찰 제복을 입게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많이 정말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 있긴 한 겁니까? 그렇죠. 30년 동안 제가 볼 때 엄청난 변화가 있은 거예요.
어떤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무능했고 부도덕했고 또 이렇게 정권에 이렇게 일체가 돼서 비민주적이었다 하면 네. 지금 그 모든 문제점이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유능하고 해결 다 됐습니까? 많이 해결됐다는 거죠. 예. 다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아직 해결해 나가는 중이겠죠. 해결해 30년 동안 많이 해결해가고 지금도 해결해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중립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고 또 수사권 구조 조정에서도 이 원복으로 원상으로 빠꾸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찰청장이 중립성을 지키는 또 정권으로부터의 중립을 지키는 역할을 좀 제대로 해달라. 그거 하고 네. 아까 말한 그 경찰관의 수사권, 수사 그거 종결권에 보장하라. 대해서도 지금 획득된 거를 잘 이렇게 예. 블로킹을 하시라. 마지막으로 뭐 그러면 이제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예. 하실 말씀이 이제 그럼 경찰에 대한 고언, 직언 이걸 주로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경찰 인권인데 네.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경찰의 인권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시민에 의해서. 그래서 이 경찰이든 시민이든 우리 경찰 내에서는 경찰을 제복 입은 시민이라 하고 네. 제복 입은 시민이라 하기 때문에 네, 네. 경찰이고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잘하자. 근데 저 윤희건 경찰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새로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경찰 인권위원회가 새롭게 개편했는데 사실상의 기능이 많이 정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인권 얘기를 하시는데 인권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장도 이제 처음 경찰청장을 1년 하셨고 이제 2년 차를 맞이한다 하시니까 좀 더 좀 자신감을 가지고 또 좋은 쪽으로 잘 하라고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 아까도 그 내부망에도 글을 적었는데 이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또 지금 수사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잘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류사명 총경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찰의 중립성 문제 저희 민생에서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이 돼 나갈지 류사명 총경님 앞으로 나가셔서 할 이야기들에도 좀 더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여의도에서 뵙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당분간은 유튜브에서 뵙는 걸로. 예, 유튜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